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아까 장려의 사업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동업자 우종길의 형인 우종갑을 나오셔서 증인 신문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종길 씨는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 후보자에게 투자금 2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업을 설명했다. 그랬더니 강 후보자가 장녀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딸이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종길 후보자의 진술이 맞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종길 네. 예. 돈을 2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딸아이한테 그런 네. 요청을 받았습니다. 딸아이한테 요청을 받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우종길 씨는 강 후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업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건 내용 진술이 다른 거네요. 만약에 좋습니다. 우종길 씨가 이런 진술로 인해서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게 됐다. 그래서 후보자의 명예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우종길 씨를 고발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종길 씨는 네. 저의 아니 그래서 예. 후보자는 개입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우종길은 언론에 후보자하고 상의를 했고 후보자가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그 취지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데 고발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구상이나 추진하는 데 여러 결정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예. 네. 사드 관련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을 방문하신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사드 배치 현장도 당연히 외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되시면 미국 가시겠다고 했는데 또 아까도 국회 논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설득력 있게 잘 못하시고 계세요. 본인도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청와대가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의제에서 빼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한일 문제도 급하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우선 급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려고 하면 급한 한미 정상회담 아젠다부터 이렇게 살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드 국회에서 동의 어쩌고 하더니 이제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고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주 현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소위 운동가 80여 명이 그 골프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 발사기는 이미 들어갔지만 사드 운용에 필요한 경유는 헬기로 공수하고 있습니다. 또 겨우 군인들이 먹는 부식만 차량으로 제한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사대 4기는 다른 곳에 있지만 이분들의 저항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국방부는 상주 구민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면적이 미군에 공유하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소위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영향평가나 전략 평가를 해도 되지만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상주 군민들과 협의해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하자. 그리고 미국과는 연내에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이걸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가셔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드 배치 과정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후보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이게 외교부가 주무부처가 아니고 국방부가 주무부처인 걸로 국방부에 보다 상세한 그 상황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고 하면은 뭐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상세한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 장관이 계신 상황이고요. 후보자의 신분에서 제가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임명되고 나면은 적극 참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의제 추진 과정에서도 제가 참석을 하는 외무부 직원의 보고는 받지만 아직 적극 참석은 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지금 후보자로서. 그래서 임명이 된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의 그 준비, 그 정상회담의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준비가 급선무고 이에 적극 저의 그런 어떤 그 역량과 노력과 그리고 그 급히 미국을 방문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오전 질의에 의해서 제가 좀 다시 확인하겠는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의 외교 정책을 좀 바꿔라 이렇게 그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중에 북핵 미사일 해법을 제재 압박 일변도에서 대화나 교류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뭐 후보자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대답하셔서 해결됐다 이래 보고 두 번째로 사드의 어떤 뭐 군사적 효용성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라. 그에 대해서 뭐 대통령과 같은 뜻을 보여주셨고 한중 갈등의 해법으로 고위급 대표를 파견해서 그 해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정책을 바꿔라 중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적하셨고 한일 정보보호 협정 문제라든가 위안부 합의 문제 이런 거 다시 생각해라. 혹은 뭐 재협상, 추가 협상 뭐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해치지 않는 이런 방향 속에서 당사자들의 어떤 중심성, 또 진실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후보자가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 국민들이 코리아 에이드니 K타운이니 이런 것들 속에서 이른바 ODA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최순실 비선 라인 이런 것들이 그 사익 추구로 개입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개혁해라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쯤에 외교관들의 부적절한 행위 이런 것들에 그것이 범죄적으로 혹은 성의 문제로 이렇게 드러난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뭐 마땅히 개혁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 지적하신 그 우리의 그 대외 개발 협력의 틀, 이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많이 왜곡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외교부 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자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지금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외교 일정이라든가 담화문 이런 것이 유출된 이런 등등의 과정까지 있었으니까 마땅히 저는 살펴보시고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뜻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시 중심의 그 철창, 남성 중심의 그 유리창 이런 거 다 깨고 뭐 외교부와 외교부 내의 어떤 조직 문화 혹은 그 새로운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는데 뭐 아까 이미 다른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건 어느 정도 뭐 이미 국민의 여망에 부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정치, 군사, 안보 외교 중심에서 다시 그 경제 외교 이런 부분들이 퇴조하고 있고 뭐 최근에 그 통상 문제가 외교부로 올래다가 다시 산업부에서 스테이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문화 또
후보자의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민주주의 그 주도의 외교 이런 것들로 더 발전하고 확장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우리 국민들의 바람에 저는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한미 동맹에 확고히 근거하면서도 그 한미 동맹의 중심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져 있고 한 이유 등등 우리 외교 관계의 어떤 다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다변화, 다방면의 그런 어떤 그 외교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저희의 그 핵심 사안인 그 북핵 미사일,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이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 최우선 과제를 그럼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외교가 다변화하고 다각화하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은 성과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가 투기냐 아니냐 이런 것에서 본인 관여냐 실소유자가 주거하고 있느냐 재산 증식이 크냐 아니냐 이런 것처럼 위장전입도 좋은 학교를 예컨대 좋은 학군 8학군 이런 걸 선택했느냐 못지않게 또 하나는 지금 후보자 관련해서는 사전에 정릉 아파트가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빈번한 위장 전입의 그 대상 주소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예, 전혀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소, 그 아파트가 그런 활동이 많았던 그런 주소지라는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건 별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인영 의원님. 사전에 그곳이 여러 번 그런 그 사실이 있었던 걸 안 거는 전혀 그 별개의 사실로 전혀 몰랐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우종길 씨를 고발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아까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우종길 씨는 네. 저의 아니 그래서 예. 후보자는 개입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우종길은 언론에 후보자하고 상의를 했고 후보자가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그 취지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데 고발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구상이나 추진하는 데 여러 결정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예. 네. 사드 관련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을 방문하신 건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사드 배치 현장도 당연히 외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되시면 미국 가시겠다고 했는데 또 아까도 국회 논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설득력 있게 잘 못하시고 계세요. 본인도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청와대가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의제에서 빼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한일 문제도 급하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우선 급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종길 후보자 진술이 맞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종길 네. 예. 돈을 2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딸아이한테 그런 네. 요청을 받았습니다. 딸아이한테 요청을 받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우종길 씨는 강 후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업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 내용 진술이 다른 거네요. 만약에 좋습니다. 우종길 씨가 이런 진술로 인해서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게 됐다. 그래서 후보자의 명예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아까 장녀의 사업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동업자 우종길의 형인 우종갑을 나오셔서 증인 신문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종길 씨는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 후보자에게 투자금 2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업을 설명했다. 그랬더니 강 후보자가 장녀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딸이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를 장관이 되려고 하면 급한 한미 정상회담 아젠다부터 이렇게 살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드 국회에서 동의 어쩌고 하더니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고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주 현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소위 운동가 80여 명이 그 골프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 발사기는 이미 들어갔지만 사드 운용에 필요한 경유는 헬기로 공수하고 있습니다. 또 겨우 군인들이 먹는 부식만 차량